종합 FM 99.9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L 우리 함께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5.18 때 제일 그 진실이 왜곡된 걸 밖에서 다 그 필리핀에 한 가톨릭 방송이 있거든. 그거 필리핀에서 민주화는 무슨 큰 역할을 했어. 거기서 5.18 때 필리핀으로도 저주고 방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항주 시민들이 말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잡아지 못할 줄 아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신부들에 대한 기대 많이 있었지. 진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죠. 그러니까 80년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창구가 없었죠. 진실을 말하는 창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성당에 가면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주보가 그때 빛고울 주보가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잘 전하는 어떤 창구가 되었죠. 나중에 그런 뜻이 모여져서 광주 평화방송이 만들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국 할 적에도 불교 방송이 먼저 생겼다 하더라고. 기독교 방송은 옛날부터 있었고, 기독교 방송은.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불교 방송이 생긴 거야.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불교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천주교 뭐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방송국 빨리 세웠었다고 생각했지. 광주에서 평화방송 지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주는 거야. 군사 독재 시절에.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총대리 회의를 갔더니 김옥균 주회님이 나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 거기 간부를 만나더니 광주에도 지국을 허락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공보처하고 중앙정보부를 다니면서 이제 물어봤지. 그랬더니 해준다 하더만.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해서 내라고. 그러면 그 허락을 주겠다고. 그 방송을 세울 적에 시자들한테 그 방송국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라디오를 막 여러 개를 사갖고 시내 큰 본당에는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방송 시작하면 들어라, 청취를 해주라, 신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주라. 그러고는 라디오를 하나씩 기부해줬어. 나도 같이 다녔어. 서양 신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라디오를 사서 다 줬다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 평화방송 시작하니까 방송을 많이 청취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의 한 조직원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나도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저한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저의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기여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6월 2일 개국 미사 하면서 12시에 첫 송출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개국 미사를 생중계했는데요. 저 이제 위에 선배님은 연주소 방송실에서 이제 콘솔을 잡으셨고, 저는 이제 카톨릭 센터 7층에서 그 현장 중계 믹서 콘솔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하고 같은 동기인 윤소미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첫 송출식 멘트를 했습니다. 여기는 광주 카톨릭 평화방송입니다. 호출부 HLDL. 종합 FM 99.9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PBC 광주 평화방송입니다. HLDL. 광주 평화방송은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가톨릭 센터 사옥에서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해 박신원 평화방송 사장신부와 김재영 광주 평화방송 사장신부, 그리고 평신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파 송출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도 제가 아주 가슴 뭉클하게 느끼는 것은,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첫 전파가 나간다. 그렇게 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신부들이 그 시간에 라디오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그 시간이 되면서 99.9MHz 평화방송국입니다. 나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정말 울컥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비로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구나.
평화를 나누어요. 광주 평화 방송. 네, 우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이 어떤 시대적인 소명, 이제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좋은 어떤 사례들, 또 고려인들에 대한 그런 특집 방송이라든가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방송, 그러니까는 찾아가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작은 공동체, 또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공동체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또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방송하고 큰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역사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가난한 이들, 세상은 뭐 좀 성공한 사람들 위주로 담아내지 않습니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은 소외된 이들,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좀 찾아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겠다. 그런 것을 더 귀를 크게 열고 청취하려는 그런 방송이 되어왔지 않나. 그래서 보람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 제작국 국장을 맡고 있는 김선균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을 출입하면서 매일 기사를 좀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방송이 되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함께한 세상 오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뭐 크고 작은 뭐 여러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그런 좀 취재 경험인데요. 2008년 어느 날 전남에는 좀 조그만 성당의 본당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 한 분이 계시는데 와서 그게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이야기를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셔서 그 영산강 인근의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그 명분으로 수많은 발파 작업을 하는데 공교롭게 그 신자분의 집이 그 영산강 그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에 있는 아주 인접한 곳에 또 주택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까 온 집이 정말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쪽쪽 갈라지고 되게 외관상으로는 멋진 집인데 그런 환경에 있던 그런 신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도 나름대로 해당 군청, 뭐 경찰서, 국민권익위 등등등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가 봤지만 그 시행하는 곳이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 굴지의 그 대형 건설사여서 일반 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들어가서 해당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저희가 총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집중 기획 보도를 했고 그 문제점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도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라디오 매체 또 종교 매체가 국내 굴지에 그런 대기업을 상대로 이거 보도했을 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 정말 막상 두렵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기관에서 같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보태주셔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 집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후에 또 새로운 그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고 공교롭게도 그 인근에서 또 피해를 보시던 신자가 아닌 다른 세대에도 함께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분하고 그 제보를 주셨던 분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더 전하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본인의 차량 밑에 세상에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목숨을 끊겠노라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생각으로 농약병을 이렇게 싣고 다녔던 모습을 봤을 때 저의 조그마한 그런 취재, 보도의 힘으로 그런
것들이 슬픔에서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야, 좀 기자로서 희열이랄까요? 그걸 느끼고 아주 좀 요즘에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다는 안부를 종종 듣고 있는데 너무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짜릿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인권이 없고 법은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죽이는 나라로다 제 생각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SK하고 농어촌 공사가 저희 집 뺏어간다고 플래카드 써붙여놨습니다. 강제 철거하는데 안방에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 안방에 이불이 다 깔아져 있었거든. 신발 신고 와서 싹 끌어가버려. 먼지까지 털 다 가버려. 50대 군홧발로 집 밟는 것보다 더 앞디다. 이게 아주 위협을 받고 있고 소득은 없어지는 그런 상업을 뺏기면서 정말 인권 유린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4대강 공사는 주민들이 바라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남매 5월 일기가 제가 이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 입사를 해서 가장 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매 5월 일기는 2012년도에 이제 제작을 한 건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 5월을 앞두고 어떤 걸 좀 기획을 하고 어떤 걸 좀 취재하고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신자분께서 김 기자, 내가 80년 5월에 광주의 어떤 관공서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 내 친 여동생이 목포에서 주부로 있었는데 공교롭게 한날 한시 똑같은 날짜에 일기를 쓰고 있었네. 이거 너무 공교롭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우연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매, 오빠와 여동생의 이 공간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날짜, 목포에서 있었던 5.18의 모습, 광주에 있었던 5.18의 모습을 동시 교차 편집을 통해서 음성으로 만들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미쳤고 그분들을 직접 남매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당시에 일기를 확보해서 해당되는 날짜에 또 기록된 것들을 그 오빠와 여동생의 목소리로 직접 나레이션을 땄습니다. 오 하느님, 불의를 보면 생명을 바치고 정의를 보면 끝까지 지키려는 이것이 전체를 통한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이 나라 국민이 아직도 민주주의 한번 멋있게 못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정권욕이지 이게 그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구실이다. 그것을 담보로 한 핑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그 유다가 팔아 넘겨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한 어떤 그런 상황 같은 심정이 됐었지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여기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위대한 여정 할 때 그때 이제 그게 2부작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때 이제 강원도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강원도가 1월이면 진짜 추워요. 겨울이면 진짜 춥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갔을 때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모자를 쓴 거예요. 털모자를. 신부님도 털모자를 쓰니까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광주에서는 털모자를 안 쓰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니까 머리가 너무 추워가지고 모자를 안 쓰면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위대한 여정 할 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좋은 또 결과 얻어서 그때 굉장히 보람됐었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7년,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조미영 미카엘라 PD라고 합니다. 생활성가들의 어떤 무대가 없어요. 이제 전체적인 평화방송 안에서도. 그래서 광주에서만은 좀 이 성가 가수들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생활성가 선물가게, 생선가게라는 코너 애정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찬양 사도들의 라이브가 있는 생활성가 선물가게 생서게게. 오늘 만나볼 성가 가수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평화방송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아는 신부님이 나와야 돼. 내가 아는 어떤 잘 나가는 평신도 또 물론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자들에게는 신부님이 가장 또 제일이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좀 편안한 모습으로 일반 신자들처럼 좀 수다스러운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면 신자들이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아, 우리 신부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좀 성당에서는 좀 거룩하고 엄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좀 그런 케미가 맞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관계 속에서는 자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재미와 감동을 줄까? 신부님들의 유쾌한 수다 시간 함께해요. 우리 권다혁 신부님도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저 오늘 머리에 힘 좀 죽여놓은 거라서. 죽여놓고 네. 그냥 이제 드라이 머리 그냥 스타일. 대충 하고 네. 예. 사실은 이제 오전에 이발을 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타일 좋으니까 이 스타일대로 방송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작아지는 거예요. 오. 얼굴이 진짜 작아지고 네. 세상에 이런 마법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발사 좋은 다시 거 한번 이렇게 좋은 스무 개 협찬을 따로 해주시면 또 감사를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신부들의 수다가 반응이 좀 좋지 않나. 위대한 여정이라고 송골론반 외방선교회 사제들의 삶을 다룬 다큐로 나도 우리 선배 PD님들의 그 영향을 좀 본받아서 분명히 좋은 콘텐츠이고 많이 알려지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타 방송사에서 다루기 힘든 콘텐츠를 다뤘거든요. 사제의 이야기면 그렇잖아요. 사실 방송한
한 번 방송했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메타포나 약간 마중물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마중물도 안 된다 쳐도 한 번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환기라도 시킬 수 있다면 좋은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채널, 특히 이제 가톨릭 천주교 매체라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송이 왜 태어났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아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목소리,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정말 외칠 곳, 외쳤으나 들어주지 않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가족,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족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들어주거든요. 현장에서. 우선 1차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평화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방송국 이념이 인과나 민주화, 복음화인데 민주화와 정의의 가치는 어떤 시대를 지나도 관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평화방송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방송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사랑의 모습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좀 그늘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픈 분들이라든가 좀 소외된 분들, 이분들의 좀 목소리를 대변을 해줘야 되는 방송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올바른 소리들을 전할 수 있는 방송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평화방송의 지금 두 번째 봉직이에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그 보도 편성 책임자로서 주중에는 주로 그 로컬 방송 온고를 들여다봤고 또 주일이면 교군의 본당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후원의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우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명칭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 지붕 위에서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구 142개 모든 본당을 돌지는 못했지만 웬만한 본당들은 가봐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지붕 위에서 하도 외쳐서 각 본당의 지붕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선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걸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죠.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진흙밭이면 차가 못 올라오면 이제 걸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장비를 전부 택배기사 같이 짊어지고 산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씩 짊어지고 올라오면 아주 그날 하루는 엄청 힘든 하루가 되는 거죠. 뭐 날씨 영향 때문에 안테나가 너무 눈에 많이 덮이고 얼음에 많이 얼어가지고 전파가 잘 못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태풍 불어서 안테나가 이렇게 다 방향이 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태풍이 부니까 그 바람 세기 때문에 웅산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되는데 다 막 틀어져 버린 거죠. 바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는 낙뢰 때문에 안테나 케이블이 낙뢰를 맞아가지고 낙뢰가 케이블이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버려가지고 방송이 죽었던 적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계속 찾아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철탑이나 케이블 쪽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아무 말 없을 때는 제가 잘한 거라니까요. 못하면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잘할 때는 칭찬 한 번 없고 그냥 방송 잘 나갈 때 잘할 때니까 그러는 거죠.
장비 교체도 지금 오디오 파일이라고 컴퓨터 시스템들을 금년에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 고치고 컴퓨터 시스템 바꾸고 나니까는 금년이 다 가버린 거죠. 3년 가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지만 있을 때까지는 이 장비 운영해주고 방송 안 끊기게 해주고 나가는 게 제 몫이죠. 그 다음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물려주기 전까지 장비를 잘 운영시켜놓고 물려줘야죠. 기술국에서 방송 송출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출하는 게 이제 고장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고장날 줄 몰라서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힘들어요. 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인데 그냥 말 없으면 조용하면은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좀 그렇죠. 남들은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7년 10월에 입사한 기술국 사원 김승환입니다. 모든 청취자들이 저희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보고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인원이라는 그 규모라는 게 한계는 또 어떻게 보면 분명하지만은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방송이란 걸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자분들도 그렇고 그 1시간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저희 기술진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그 뒤에서 또 우리 회사를 해주는 저 경영지원분도 그렇고 보이지 않게 그 1시간 방송을 오롯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있으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더. 경영지원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치형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예전에 정말 글쎄요 열악했죠. 그 초창기에 이제 방송 소재랄까 이제 뭐 이렇게 닐 테이프라고 하는데 테이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할 정도 다 수작업을 되면서 아마 외부 취재를 갔다 오면 또 거의 뭐 제 기억에도 생생한 게 뭐 새벽 2시, 3시까지 편집해서 다음날 방송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참 어려운 중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0,000원, 100,000원, 뭐 200,000원, 300,000원 뭐 이런 부분들이 모아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후원금을 모았다는 거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명부를 보니까 9,0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새롭게 또 이렇게 후원에 결성돼서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이 한 5,000여 명 정도가 매월 꾸준히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양동에서 계시는 자매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폐지죠. 폐지 이렇게 모아갖고서 이제 모으고서 이렇게 수익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저축을 했던 그 금액을 전체를 들고 오셨어요. 직접 갖고 오셔가지고 평화방송이 참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아주 정말 그 당시에 큰 돈이었거든요. 그 저축한 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역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들한테 꼭 필요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가셨던 것도 있었고 지금 93세가 되신 그 리따자매님이 계시는데 지금 원동본당에 계시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실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신앙으로 이렇게 많은 힘을 얻었고 의지하면서 버텨올 수 있는 큰 힘이 됐었다. 거기에 나름 평화방송도 많이 그게 이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90이 넘었지만 이제라도 좀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힘을 모으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계속 목돈을 보내주셔요. 본인으로 그 집안 제가 가정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이렇게 최근 2, 3년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보내주시거든요. 그분들의 후원금이 어떤 후원금이고 어떤 마음이 담겼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더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큰 힘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나라가 좀 안정되고 발전하고
또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데 저희들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경연지원국 김건희입니다. 작지만 방송국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인 다역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일이 순차적으로 참 배분되면 좋을 텐데 1인 다역이기 때문에 1시간이나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고충들이 있죠. 그 방송국 자체 내에 있는 종교적 색채가 제 마음의 위안을 중간에 조금씩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크고 좋고 거대한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은 정말 많지만 저희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듯이 그 소시민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방송하는 방송국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OTT 거대 자본이 받아들이는 그런 커다란 광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이야기, 뭐 작은 봉사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광고나 방송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방송국이 광고가 주 수입원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저희의 주 수입은 광고라기보다는 후원금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왜냐면 광고 수입이 너무 많이 이제 낮아졌거든요. 제가 막 입사했을 때의 수입원에 비하면 지금은 20% 그것에 20%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 수준에 비하면 그 정도밖에 이제 주 수입원이 낮아졌죠. 광고 수입이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이제 그 수입원을 우리 함께하는 후원 회원분들,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보충을 하고 있죠. 저희가 교구민들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가 교구 안에가 있는 방송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저희한테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후원 회원분들이시니까. 평화음악회라고 저희가 1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붕예술회처럼 후원 회원분들을 위한 후원 회원 초청 행사예요. 이제 그렇게 좀 보답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저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강하은 아나운서입니다.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이게 이제 매 시간마다 나가는 그런 알림 15 멘트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날 방송 끝나고 여러분 평화랩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좀 가슴이 가장 설레기도 하고 또 제가 이 방송국에 있다는 그런 좀 자긍심과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제작 편수민 기술의 김주한, 보이는 라디오 중계 김동휘, 저는 강하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랩입니다.
방송을 임할 때 이제 시작할 때 늘 하는 마음은 좀 따뜻하게 2시에 그런 느낌을 전하고 싶다. 가장 지쳐있을 시간이고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싶다. 그렇게 문자를 주시는 애청자분들도 많지만 그냥 이렇게 일상처럼 흘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날 복음 말씀 또 그날 뭐 강론 그리고 그날 신부님 말씀 또 뭐 음악 저희 생선가게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가톨릭 뉴스 이렇게 알리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고 전할 때 그분들한테 좀 힐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통해 이 평화방송은 좀 따뜻하다. 좀 이 2시가 힐링이 된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영숙 모니카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신자가 되어서 잘 배워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손녀 손자 유아 세례를 합니다. 예쁘게 주님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깜짝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먹방님께서 신부님 이번 주 오치동 성당으로 미사 갔어요. 신부님 보고 싶어요. 누굴까요? 신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절 보고 싶어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신부님? 부담스러워요. 네, 또 벨렌님께서 너무 다재다능하셔서 고민이 많으셨네요. 라고 하셨고요. 뭐 라라님, 뭐 주봉님, 또 뭐 안젤라님 되게 애청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방송 잘 듣고 있다. 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실 때 좀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을 내세우면서 부산 재보궐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성균 그분의 그 뉴스 진행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 서울 신부님들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를 잘 이렇게 파악하시고 전달해 주시는 그분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막 현재 그 이슈 같은 거를 질문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아들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방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 구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타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사회적인 뭐 문제점이나 뭐 또 잘못하고 있는 거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또 어떤 이제 저기에서는 또 뭐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어떤 걸 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렇게 이슈화해주고 또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천주교가 정의 구현 사제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영진 빈첸쇼라고 하고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 교회 신자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어떤 정보를 들을 때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평화방송은 이제 각 교구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다 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잘못돼서 정정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지원이나 그런 걸 받지 않는 교회 안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더 신빙성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사, 뭐 현안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한 해만 들어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우리 전례력에 따르면 가해 나해 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 나해 다해를 한 바퀴를 돌면은 거의 이제 웬만한 이제 사회교리나 어떤 교회 지식이나 그런 것은 기본 이상은 이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극적인 것이나 그런 것에만 이렇게 신경 쓸 때 저는 이제 사실 그게 우리 시대, 우리 사회 공감을 대변해 준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자극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기사 내용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것보다도 그냥 붙어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짝 더 떨어져서 뒤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송이고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런 잘못된 정보와 그런 것은 다 식별을 할 줄 있어야 된다고 했고, 예, 미디어를 올바르게 접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평화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카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치동 성당에 다니고 있고요. 손석준 엘리야라고 합니다. 제가 평화방송하고 인연이 된 것은 좀 오래됐어요. 군대 다녀와가지고 평화방송이 개국한 이후 몇 년 지나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제가 출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을 단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화방송과 인연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자위원회 활동, 또 시청자위원장 해가지고 2020년 거의 16년 동안 제가 시청자위원하고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남로 시대를 접고 치평동 시대를 열면서 또 지역사회 보고마라든가 이런 것도 민주화, 여러 가지 영역의 인간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좀 활발한 활동을 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은 더 발전한다는 의미가 지금처럼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또 소수민이나 또 약자분들을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다 보면은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방송이 우리 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서영권 사도요한입니다. 아침 새벽 5시부터 제가 이걸 듣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5시면 삼종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매일 미사, 그 다음에 묵주기도가 시작되거든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그렇게 하루가 가쁜 마음으로 즐겁고 항상 너그럽게 보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 동기가 이 평화방송을 5시부터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 편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작부터 시작해서 매일 미사를 쭉 하면서 묵상하고 또 생활성서에 나오는 묵상이랄지 이런 부분, 또 평화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주간에 그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가장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다시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유튜브들이 이렇게 막 지금 해서 어떨 때는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평화방송을 이렇게 청취하고 있다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너무 그런다고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서 생각지도 않게 그냥 끌려가고 있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너무 지금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안 둡니다. 이번 네오 14세 교황님께서도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아픔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방송이 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자신감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개발했고, 지금 교회가 냉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 같고 그렇게 안 나와요. 설득을 시키고 해서 다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평화방송 자체에서 냉담자들의 그 해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심층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하면은 많은 교우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그러다 보면 평화방송에도 관심을 가져서 평화방송이 좀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불허하는 이 시대에 평화방송이 할 일은 할 수 있도록 장비도 많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양질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후원의 회원이나 또 관심 있는 기관에서 해서 그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번호 434 사학자 미뉴엣. 이 늘 캠프가 피아노를 위해서 편곡을 한 버전이죠.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최윤철 베드로입니다. 광주 평화방송이 개국됐으면서부터는 그때 제가 시내버스, 광주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을 때라, 다른 것은 뭐 자세히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운전하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때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6시 저녁 오후 이제 아침에는 한지도 몰랐고, 이제 저녁에 6시 되면은 그 삼종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듣기 시작해서 이제 밤에 이제 뭐 오락 그 가요 뭐 이런 거 틀어주고 신청받고 그러는 거냐. 거기서 이제 취미를 부셔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게 벌써 3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1인 DJ 해갖고 잠깐 한 10분 그 방송 음악 틀어주고, 진짜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뭐 긴머리 소녀였다, 뭐 또 뭐 애니멀스의 뭐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 뭐 이런 그거 이제 하나씩 하면서 그 DJ 흉내 내고 나도 DJ 그런 것도 참여도 하고, 또 방송에서 공모에는 그 신앙 체험수기 같은 거 그저 솜씨는 없지만, 글 솜씨는 없지만 성의껏 내가 겪어온 거 그대로 그냥 느끼면 감동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신앙이 이렇게 해서 가졌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참여하고, 그게 또 선물도 주시고 식후에 양치질과 똑같은 거라고 평화방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건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건 제거하고, 자기가 알아서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좋은 방송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교 방송이나 기타 뭐 개신교 방송도 많이 있지만 우리 천주교 평화방송만큼은 오랜 그 2000년 역사 그 전통을 깨뜨리지 않고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자손만대 물려줄 수 있도록 잘 지금 이끌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살고 사는 사람이니까 다른 분들 교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평화방송을 평가하고 싶어요.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조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아은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떤 신부님들이 새롭게 오셨을지 썸네일도 비밀스러운데요.
새 신부님들 환영하면서 노고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내리고 네, 소리 들어갈게요. 비. 신부들의 수다가 벌써 7기야? 오늘부터 새로운 신부님들이 출연한다고? 어떤 분들일까? 재미 팍! 감동 팍! 은총 팍팍! 7기 신부들의 수다 시작합니다. 와! 신부들의 수다. 네, 신부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영광이 좋습니다. 합니다. 사제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함께 나누면 좋은 이야기들, 이 시간에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유튜브 링크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저희 이제 소박한 소원은 그래서 본당에 배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신수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금까지 제작, 조명, 기술 김동희, 보이는 라디오, 중계 김주환이었고요. 저희들은 신수다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예? 하는 건 사기 첫방? 처음이에요. 아니 뭐 저는 뭐 저희들은 흡족한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저희는 그래도 첫방 치고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 우리 광주 평화방송 벌써 30주년 이제 준비해서 가고 있고 지역에 우리 보고마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 하고 있었고 저도 그 차원에서 작은 도움이나마 이렇게 드리려고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복음을 또 가깝게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라 뭐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예전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또 새로운 신부님들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평화방송 3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영광이고 또 저희의 이 방송이 그 지난 30년간의 그 걸어왔던 평화방송의 길에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선배 신부님들이랑 너무 재밌게 잘 방송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저 너무 떨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신부님들의 이제 입담 덕분에 제가 긴장한 게 많이 안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이 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이 뜻깊은 그 30주년 때 제가 신부들의 수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뭐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그러한 복음화를 위한 사모 선교 활동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이제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교육 수준도 높아져 있고 그래서 그런 신자들의 역량을 크게 함께하면서 같이 가면서 서로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게 이제 방송에도 담아줘야 되고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끌고 가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방송도 자주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방송 환경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이 라디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의의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를 이 사회에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방송이 처음 개국할 때 이념과 그리고
찬성 보도 방향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자체가 5.18이라고 하는 그 큰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기에는 정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바로 이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그 생명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그런 생명과 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느님의 그 소리로 하느님의 그 지향점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방송국의 또 다른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방송국에 오기 전에 사회복지법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분들이 특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몫을 우리 방송국이 앞장서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방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방송하고 다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의 그런 이면까지 좀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부담감 있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궁극에는 정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저희가 항상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30년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저희 이 방송국에 불러주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들 잘나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저같이 좀 부족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송. 기쁜 소식이 뭘까? 부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 금전적인 그런 소식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방송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올해 30주년 또 60년 앞으로 100년까지 또 그 이후까지 존재해야 되는 우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이 요즘 뭐 세상에 정말 살기 팍팍하다, 또 인정이 메말라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교회 매체로서 또 종교방송으로서 또 희망의 좀 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등불을 좀 꺼지지 않도록 옆에서 잘 불씨를 살려주는 그런 방송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 희망의 전달자의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재직 동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퇴직 이후에도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 정말 훨훨 날 수 있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SNS도 그렇고 일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커다란 세트장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보다 내 일상에서 되게 재밌고 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그런 거에 맞춰서 함께 하면 그런 방향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작고 워낙 이제
거대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의미에서 종교 방송이 아니라 사회를 정말로 계도할 수 있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 그러한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계속하는 것이니까 다른 어떤 인간의 재주가 아니라 그래서 특히 일본 성탄절 같은 때 우리가 낮은 지에 오신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외된 계층, 이 방송 매체는 정말 넓게 브로드캐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참된 희망을 느끼고 고통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은 배가로다 넓혀가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취자의 영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에게 영원한 생명, 참 기쁨, 참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밝게 받아들여야 되겠고 늘 박수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껄끄러운 내용도 진실이라면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방송 작가들과 또 방송인들이 세심하게 모아서 취재해가지고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교회의 어떤 기본 선이 있으니까 그 선 안에 서서 정말 이렇게 활동적이면서도 힘이 되는 이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만 다른 매체들과 구별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사회의 어떤 기득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방송국,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방송 매체, 또 철학 있는 방송 매체, 비전을 제시하는 방송 매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사회가 양분화되면서 이렇게 자기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대화 문화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국, 가톨릭 평화방송국이 우리 사회의 대화 문화를 이렇게 조금 보다 성숙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은 다윗 성왕이 빌어준 주님의 축복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출사표에서 던지신 일성이 교차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이 존속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쓰신 역대 이사장이셨던 교구장님들과 그리고 사장 신부님들, 직원분들, 특히나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붕 위에서 외쳐라 후원의 회원들 그 모든 분들께 틀림없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서 개국 30주년의 안정이 안주가 아닌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표로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모습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30주년 화이팅! 평화방송 사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